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 정치 경제가 지금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북미 핵 협상, 또 남북 화해 문제, 미중 무역 분쟁, 한일 과거사 문제 등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세계 패권과 또 동아시아 정치-경제 지형에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경쟁 등 각국의 이해가 동아시아에서 지금 촉발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문제로 미국 통일하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2차장이 미국을 얼마 전에 방문했는데요. 다녀와서 미국이 세게 공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뭘 보고 미국이 강하게 공감했다는 건지, 미국 말만 잘하면 미국 통이고 유엔에 근무 좀 하면 외교 통입니까? 김현종 그분 표정 한번 보세요. 자신감도 없고 일본과 지금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떤 결기나 또 열의는 하나도 없고 저는 실망 그 자체입니다. 저는 미국 입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형식적인 방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사전에 일본이 미국과 교감도 없이 이런 조치를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 딱 공식적인 접촉만 해왔지만 아베는 그동안 트럼프와 서로 별장도 오가고 또 선술집, 골프회동 등 교감이 저는 그동안에 남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문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서 오래전부터 깊은 교감들이 있었다는 그 전제하에 오늘의 사태가 저는 일어났다고 봅니다. 역사를 봐도 미국은 일본과 우리로 봐서는 기분 나쁘게 그동안 교감해왔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미국도 끝까지 방관자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겠지만 문재인 정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무 전략도 없이 우리는 늘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허둥지둥 해결책을 찾느라고 우왕좌왕해왔습니다. 문 대통령 이번 북미 판문점 회동에서는 문재인다운 처세로 그래도 어느 정도 빛이 난 들러리 역할을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활활 날고 있는데 경제 잘 돌아간다고 하더니 일본 수출 규제에 슬그머니 꼬리를 이 정부 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주적처럼 야당과는 양보 없이 적폐청산에 올인하더니 한일 문제에 한 목소리를 지금 내야 할 판이니 체면 또 안국일 수도 없죠. 그리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 한일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의 청와대 회담도 수용하겠다 했는데 이제서 그 진위가 뭘까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국방장관 해임 건의, 또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 보고서 반대, 추경 예산 보이콧까지 해놓고 문정부의 일본 문제 도우려고 청와대에 간다? 저는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를 저는 예상하는데요. 하나는 본인의 지지도와 리더십의 한계가 오니까 존재감도 좀 높이고 돌파구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 또 하나는 지난 패스트트랙에서 고발된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려고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전국의 고발 이 사건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의논해서 경찰, 검찰, 사법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이런 방법을 써야지 이 청와대 가서 얘기한다고 만일에 하면은 저는 황교안 대표도 싹이 노랗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이놈들,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래도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한다는 말로 우리가 좀 손해를 받는지는 몰라도 속은 후련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강한 우리가 경고를 문 대통령이 보내고 있는데 대안이 서 있는 경고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화의 물꼬를 트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적어도 일본의 2차, 3차 제재에 굳건하게 맞설 전략적인 실행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 여행이나 또 먹거리, 한류 등에서 우리의 소프트웨어 무기도 챙겨봐야 하고요. 한평생 학교에만 있던 조국, 김상조 이런 사람들을 청와대 가까이 갖다 놓고 학문적이고 감상적인 조언에 매몰된다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머지않아 있을 것 같은 북미 실무협상도 마찬가지고요. 면밀히 대응하지 못하면 이 또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CSIS 한국실의 테리 스님 연구원은 트럼프는 극적인 장면 연출을 아주 좋아한다 이렇게 인터뷰한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이번 판문점 북미 회동도 트럼프는 극적인 장면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자기 실속은 다 챙겼고, 김정은도 핵 동결, 단계적 제재 완화, 포괄적 논의 등 변화 기미에 일단은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만 자칫 덜러리로 존재감도 없는 역할로 고착될 수밖에 없다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은 잘 구스르기만 하면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 쪽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고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장사치답게 아베도 끌어들였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지금은 북한과 중국이 혈맹을 유지하고 있지만 김정은 체제 초반에는 중국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단 한 차례의 왕래도 없었고요. 외국서 공부한 젊은 김정은의 최종 선택을 미국, 중국 모두 속단할 수 없거든요. 일본도 북한 개방에 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와 여러모로 문 대통령보다는 더 저는 교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 핵심 권력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본이 100년의 적이면은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이런 말도 전해왔습니다.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 때 빈손으로 돌아간 후에 강경파인 김영철 또 김혁철까지 책임을 물으면서 군부 힘도 좀 약화시켰고, 지난 북미 간 회동으로 자신감을 저는 회복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모르는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는 한두 가지 정도는 더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회담 후에 활짝 웃고 나가는 트럼프 김정은 표정 보셨지 않습니까? 동아시아 한반도를 둘러싸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한창인데 우리 정부의 중장기 전략이 과연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끼리라도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하는데 적폐청산이니 자니우니 하면서 여야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지 오래입니다. 미국서는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에 플러스 알파로 다른 생산시설에 대한 검증 가능한 해제안을 조금 내놓는다면 트럼프도 북한 체제의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 상당한 완화를 해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조언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폼페이오 비건의 발언도 맥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일본의 수출 규제뿐 아니라 국제 문제에 우리 대응이 너무도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 냉정하게 지혜를 모으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기를 촉구합니다. 미국만 믿지 말고 러시아, 중국, 북한 모두를 활용하는 융합적인 사고를 주문합니다.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